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 상반기 유가 증권시장 상장 회사들이 100조 영업이익을 재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02조 9,90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1.43%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상반기 수준을 2년 만에 회복한 것입니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들은 수출 내수 양극화 효과로 지난해보다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 제조기업인 전진건설로봇이 오늘 코스피 상장 전날 공모가의 1.25배 수준인 2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 75.15% 오른 28,900원까지 올랐으나 상승폭을 반납했는데요. 최근 세네 개 공모주의 주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IPO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웅제약이 오늘 장에서 10% 넘게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2%를 달성하는 등 국산 대표 톡신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가운데 호주에도 정식 출시됐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호주 시장 진출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은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5대 대륙의 진출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됩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 정책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22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어떤 비전을 공개할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그간 반등에 다소 지친 것인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또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과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도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출신의 꾸준한 수익을 주고 계시는 이형석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은요, 정말 시장이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장이 급등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전염병이 한번 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이후에 시장을 보면요, 시장이 좀 굉장히 크게 상승한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세 상승장이 저는 올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은 잘 버티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꼭 얻을 수 있으니까 절대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재반등 이전에 잠시 시장이 쉬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추후에 다시금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희망 놓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 신드라 매매신호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신호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형석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리뷰 좀 해주시죠. 네, 리뷰하기 전에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분도 계시니까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도권에서 스몰캡 애널리스트 그리고 IPO 그리고 유상증자 CB 발행 등을 겪은 IB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강화된 자본시장법에 의거해서 어떤 자격이 있는 투자자산 운용사와 그다음에 그냥 금융투자 분석사 이거는 뭐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고요. 금융투자 분석사는 애널리스트 자격증인데 이런 두 가지의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정보와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VT, 뭐 삼천당제약, 사조 대립, 사마전기, DI, 뭐 한미반도체, 뭐 유한양해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에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가 8월 12일 날 방송 출연했으니까 8월 13일부터 지난주 한 주 동안 보면요.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스페코, 엔캠, 뭐 퀀타 매트릭스, 그다음에 한국 BNC 이런 종목들 VI까지 가면서 한 10%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퀀타 매트리스 한번 볼게요. 8월 16일 단기로 했는데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너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약 10% 정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보여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퀀타 매트리스를 단기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든 종목인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동안 급등했는데 제가 그날 저점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성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단기 스윙이었던 스페코 종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눌림목 종목인데요. 지금 4,400원에서 4,840원을 제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매수 2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하는 흐름. 이게 딱 보시면 한 7에서 10% 사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 여기서 보여줬고요. 여기서 왜 안 팔고 여기서 파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수급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저는 낮게 샀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돌파 매매를 하는데 사실 보세요. 돌파한 이후에 빠르게 이렇게 소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안정된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좀 안정적인 눌림목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급등 종목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눌림목, 즉 우리가 그 안정적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제가 최근에 많은 종목들은 바로 이러한 종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9일, 8월 19일까지 했던 바닥권 스윙 종목. 자, 이 종목은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근황 이후로서 뭐 하락을 했지만 사실 이때는요, 엔캠 같은 종목이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만 5% 정도 수익이 나왔지만 사실 제가 이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처음부터 1차 22만 원, 2차 25만 원이라는 가격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잘 버티셨던 분들은 오늘 이 구간에서 익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여기서 한 18% 정도 나왔을 거예요. 최근에 이러한 시장에서 이러한 스윙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닥권에서 종목을 들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ETF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는 딱 두 개만 매매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덱스 인버스 이 두 개만 매매를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ETF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죠. 왜냐?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매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월 분기마다
뭐까지 주냐고요? 배당까지 줍니다. 예, 배당도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배당에서 어떠한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TF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저는 8월 1일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계좌 순자산 대비 비중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종가에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32%라고 하면은 내가 320만 원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급격하게 비중을 줄였다가 그리고 8월 5일 급락하는 그 구간에서도 저희는 이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반등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8월 12일에는 43%까지 늘리면서, 자,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시장이에요. 지금 점차적으로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인버스로 갈아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고 저는 그거를 비중으로서 조절을 했고 다시 상승하면서 이 구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비중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레버리지에서 인버스로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제가 미리 향후 5일 동안 향후 5거래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미리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문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실제로 기관들이 하고 있는 매매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관 출신이니까 그쪽 기관과 같이 하는 그런 모습, 정말 양질의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ETF 같은 경우는, 자, 여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 3%에서 4%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연이 아닙니다. 월입니다. 월이기 때문에 1년에 한 36%에선 최소 40%의 수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현금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든 하락을 하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으로 매년 36%, 40% 수익률 한다고 하면 10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0억이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야, 내가 정말 과연 억대를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비중에 따라만 열심히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월에 3, 4%의 수익률, 그리고 복리로 한다고 하면은 2천만 원이 무려 10억으로 바뀌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10년 이상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 보이셨나요? 아마 그러신 분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딱 2개만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ETF 투자니까요. 정말 나 ETF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은 교육방 오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월요일과 금요일 8시 50분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최근에 어떤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내가 정말 지금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 많으실 겁니다.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육방에 지금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제시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그런 종목들은 또 무료 공개 자료에 또 많이들 제시를 해 주시니까 이런 내용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 3에서 4% 정도 복리로 종잣돈을 굴릴 수 있는 ETF 매매법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내 매매에 좀 활용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공개 방송 이영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6거래일 만에 반등에서 좀 지친 것인지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향후에 다시 재반등 가능하겠죠? 네, 그래야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네, 사실 시장은 상승하면 하락하고 이런 게 하나의 원칙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시장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8월 5일 날 내가 만약에 현금이 있었다면 내가 그때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30~40% 정도 대부분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하락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자산을 불러내려서 좀 불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요. 너무 하락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하락했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그 경제 뭐 CPI 뭐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5일 급락 대비 올랐으니까 지금 보시면 좀 전에도 앵커분이 6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6거래일 동안 계속 시장이 올랐던 적이 있었나요? 항상 뭐 하루 오르고 이틀 빠지고 하루 이틀 오르고 3일 빠지고 뭐 그러한 구간이었는데 뭐 6거래일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좀 시장이 좀 올랐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5일 급락 대비 얼마나 올랐냐면요. 코스피가 무려 12%입니다. 이게 지수가 이 정도니까요.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한 20%에서 30%가 오른 거고요. 코스닥은 15%가 15.59%가 올랐으니까 한 2배 정도 하면 되니까 30%에서 40%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게 반등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던 부분은 사실이니까 일단은 좀 상승에 대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왜 하락했는가? 일단은 파월이 무슨 말을 할까라고 하는 게 잭슨홀 코멘트가 2월 23일부터 4일인가요? 아마 잭슨홀 및 코멘트에서 일단은 우리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가 촉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고 있겠죠. 그래서 잭슨 미팅에서 혹시 우리 안 할 거야라고 또 목리를 또 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2020년이 좀 재현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코로나로 콜록하니까 주식시장이 좀 깜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 주변에도 일단 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처럼 뭐 격리를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좀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종목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수급을 좀 받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엔화 강세 및 단기 상승의 차익 실현에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 다시 NK 트레이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주식 투자를 해야지,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를 좀 뭐 안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에 있을 다양한 경제 이벤트들, 또 반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여줬던 강세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강세 테마는 엠폭스 테마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 과거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전염병이 확산함에 따라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중 적어도 16개국에서 엠폭스가 발병했으며 18,700명 이상의 확진자와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보고됐는데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새 변종은 기존 엠폭스보다 증상이 더 심하고 치사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국경 봉쇄는 권장하지 않지만 백신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고 유럽 질병관리예방센터는 변종 엠폭스 유입 가능성이 크다며 발병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엠폭스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 매트릭스입니다. 엠폭스 진단 키트를 개발한 진 매트릭스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젠입니다. AI 기반 시약 개발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해서 엠폭스를 판별하는 기술을 갖춘 시젠은 오늘 장에서 23.48%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엠폭스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진 매트릭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확산하고도 관련해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그만 봐야 하는 건가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게 관망을 들지는 않는데 오늘 관망을 든 이유는 물론 지금 뭐 수급이나 차트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매매할 만한 따라가서 이제 매매할 만한 종목이긴 한데 제가 관망을 드는 거는 좀 눌림목 매매로는 오케이다. 하지만 이거를 내가 따라가서 매매하다가는 물론 빠르게 매매한다라고 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 드리는 거는 좀 안전하게 매매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젠이나 혹은 진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 매매는 해보자. 라는 그러한 취지로 관망이라는 걸 드렸고요. 이 관망은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가격, 내가 살 만한 그 가격대가 오면은 매수를 하는 거지 뭐 지금은 따라가서 매매를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엠폭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정말 이 테마까지 매매해야 되나 좀 그런 식으로 봤는데요. 사실 이게 원숭이 두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엠폭스랑 코로나랑 지금 같이 지금 시장에서 한꺼번에 좀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그 엠폭스는 뭐냐? 멍키폭스라 그래가지고 원숭이 두창. 그래서 2급 간염병인데 2급 간염병은 또 뭐가 있냐면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엠폭스가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뭐 아프리카죠. 또 아프리카 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멍키폭스가 좀 옮기는 전염되는 거는 어떠한 그런 성관계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봐야 되나 하지만 이 코로나가 여기에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시세가 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국제보건공중보건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예전에 코로나 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때 비상사태 선포했을 때 그때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이 작살났던 그러한 기억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잔상이 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엠폭스와 코로나가 동시에 발병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만 글쎄요. 저는 이러한 부분은 좀 뭐 다 치료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조심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반도체 실적이 가려고 하면은 언제가 돼야 됩니까? 8월 29일이겠죠. 8월 29일 오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 이후로 반도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니까 지금 이슈 공백입니다.
이슈가 공백인 그 구간에서 지금 좀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바로 엠폭스나 코로나가 지금 좀 낙점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충분히 좋은 재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물량을 실어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전 자신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좋은 내용들이 더 많기도 하고 뭐 전기차 이슈도 있고 다른 뭐 대왕고래도 있고 그리고 뭐 실적주도 있으니까 굳이 내가 리스크를 걸면서까지 이 주식을 매매해야 되냐라는 생각에 다만 나는 싼 가격에는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관망을 든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진맥트리스 한번 볼게요. 2021년부터 보시면 코로나 백신 모든 변이 바이러스 100% 방어한다. 그다음에 여기 또 원숭이 두창. 그래서 코로나랑 그리고 원숭이 두창 멍키폭스까지 해가지고 지금 진맥트리스가 각광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네오플렉스랑 그다음에 네오플렉스 MPX 이게 두 개가 다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맥트리스 한번 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을 보시면 이 구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박스권에서 그 바닥권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이 구간이 갭상승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보면서 이게 사실 진맥트리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장에서 코로나나 엠폭스가 나올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매집이 다시 한번 일어났고 그리고 주말에 왠지 모르게 그 엠폭스랑 코로나 뉴스만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있었던 어떤 물량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그냥 소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막 따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구간에서 한번 눌림 요 정도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하라 뭐 이런 식의 타서 이렇게 빠지겠죠. 저는 이런 형식의 차트 패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 따라가지 않고 물론 더 가면 그냥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내가 꼭 이거 진맥트리스 안 먹으면 내가 진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혼난다.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적당한 가격에서는 한번 해볼 만은 하다. 왜냐? 이 구간에 들어온 수급이 있으니까 이 수급이 한 번에 빠져나가지는 못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빠져나가는 2차 상승에서는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진맥트리스 말씀드렸고요. 진맥트리스 뭐 눌림목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눌림목은 적어도 10에서 한 20%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교육방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인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매는 가능하나 안전한 매매를 원하신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슈 공백 구간에서 엠폭스랑 코로나 관련주들이 뜨고 있지만 단기 트레이드로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엠폭스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관련 종목이죠. 시젠.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또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진매트릭스랑 시젠 모두 관망이시라면 어떤 뭐 다른 종목, 엠포스 관련해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있긴 합니다. 네, 어떤 네, 종목이죠? 이게 제가 뭐 따로 제가 그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맥 IC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필수 인공호흡기 하는 종목인데요. 오늘 뭐 시간에 상한가를 보여줬는데 오늘 기관이 정말 용감하게도 들어왔던 종목이라서 한번 맥 ICS 한번 볼 수 있는데 자, 그 전에 시젠 한번 보면요.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진맥트리스랑 시젠도 마찬가지 의미인데 사실 이 코로나 엠폭스 같은 이런
질병은요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연속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실적에 어떤 불확실성이 꽤 많은 종목입니다. 이게 한 번 실적이 터지면 몇 조씩 터지다가 이게 또 잠잠하면은 거의 막 몇백억 단위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대한 좀 불안정성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최근에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즌의 뉴스를 한번 보면은 2022년부터 보시면 코로나 이제 엔데믹으로 진단키트 줄줄이 신저가를 보였습니다. 그때가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022년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는 원숭이 두 창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 2023년 작년이죠. 2020 작년 같은 경우가 코로나 재확산. 그런데 참 보시면 특이하게 여름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제한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이 감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을 다 한 번씩 겪어봤으니까 그게 좀 발현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더우니까 우리가 에어컨이나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좀 있으면서, 지금 보시면 이때도 8월 달이에요. 8월 달에 또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8월 1일부터 코로나 재확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는 좀 계절성으로 이런 것들이 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따라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잠깐 매매하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하지만 2024년에는 엠폭스까지 확정하면서 진단키트까지 하는데, 시즌 같은 경우는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뭐 모든 병을 다 진단한다.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중에서 좀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좀 시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플렉스, 그다음에 애니플렉스, 뭐 이게 올플렉스랑 그다음에 애니플렉스가 이런 종류가 다 진단 키트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2023년 8월이죠. 이때도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12월 겨울에 다시 한번 반등, 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작년 2024년 1월에 잠깐 상승했다가 최근까지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 물론 지금 여기까지는, 요 구간까지는 다 온리 코로나였습니다. 온리 코로나였다가 이제 여기서 플러스로 엠폭스까지 되면서 이제 이만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엠폭스가 좀 계속해서 좀 될까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번 조정을 보이겠죠. 조정을 보이겠지만 한번 요 구간에서 한번 이게 바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라인에서 한번 반등할 때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보자. 그래서 진매트리스랑 시제는 어떤 매매? 눌림목 매매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추경 매수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준 메가 ECS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영석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영석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 장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미코 바이오메드입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 기업인데요. 미코 바이오메드는 2022년 국내 최초로 엠폭스 PCR 진단키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허가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엠폭스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진단키트 수요 증가에 힘입어 29.89% 오늘 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미코 바이오메드입니다. 전문가님, 미코 바이오메드 상한가를 터치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지금 경영권 매각 이슈로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내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물론 많은 분들이 미코 바이오메드 좀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식약처 품목효과 미코 바이오메드의 리얼타임 PCR 전용 이런 거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코라고 하는 튼튼한 회사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매매를 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굉장히 차트도 굉장히 이뻤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이 구간에서 잘 지지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눌림목으로 깔끔하게 나와준 다음에 상한가를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이게 굉장히 큰 장대 양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고가권에서 나오는 고가권에서의 장대 양봉은 좀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게 이게 단일가였단 말이에요. 단일가. 이 3일간 단일가 첫날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는 조금은 좀 의아합니다. 왜냐? 단일가를 조금은 이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하루 더 연장이 되거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일가에서는 거래량이 확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온 매물들이 이 단일가에서는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일가를 계속해서 좀 3일간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들만 올라가는데 오늘 상한가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 마치고 난 이후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잼텍과 뭐 그 외에 5인으로 했는데 근데 가격을 참 보세요. 1,558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시면 3,020원이에요. 3,020원이면 무려 49%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왜냐면은 항상 경영권에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면은 50%에서 100% 정도를 주고 나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오히려 경영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양수인을 보면은 잼텍, 그다음에 트라이턴스 인더스트리 투자조합, NQ 파트너스 이렇게 조합이에요. 대부분 지금 투자 조합이 한 3개 정도 들어오고 잼텍이라는 기업 하나, 그다음에 개인이 1명 들어왔고요. 그리고 상하글로벌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들어왔는데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분명히 얘네들은 좀 싼 가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과의 어떤 괴리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주주들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은 업체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잘 한번 보세요. 일단 요것만 볼게요. 자, 미코바이오스 상한가에서 시간에 하한가가 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주가를 올리는 경우는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 세력이 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증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예전 걸 한번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안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성안 같은 경우도 지난 2022년 8월 달에 투자 관련 주요 경영사항인데 이때도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를 계속합니다. 유상증자, 뭐 여기서는 CB, 여기서는 BW, 그다음에 CB를 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정말 돈이 많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인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이 없어도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올려놓고 자, 일단은 낮은 가격에 지금 인수 자금들이 들어왔죠.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 내일 아침에 뭐 증자 공시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저의 어떤 뇌피셜이긴 한데 만약에 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여기서 뭐 3자 배정이 들어온다.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 신매덕이나 뭐 이런 뭐 돈을 줬는데 이거를 그냥 했을까요? 뭐 저는 결국 100억 이상을 돈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이 종목도 한번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혼자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종목은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되게 재미있는 지금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들로 봤을 때 결론을 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추가적인 인수 자금을 위해서 증자를 할 것이다. 3자 배정이 들어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야지만 더 주가도 띄울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납입이 10월 달입니다. 전액 납입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그 구간 동안 좀 많은 변동성이 있는데 그 구간에 기회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려니까 저와 함께 교육방에 오시면 제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코 바이오메드 이례적인 케이스다라고 하시면서 내일 혹시 증자 같은 공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추후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미코 바이오메드 어떻게 매매할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전문가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오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는 눌림목 강의죠. 제가 앞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기조가 뭡니까? 바로 눌림목 매매를 하자.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물론 거기에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에 한번 물려버리면 20, 30% 물리는 거는 그냥 하루 이틀이면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신 그 눌림목 종목이 그냥 눌림목이 빠지는 거랑 빠지는 종목이랑 눌림목 종목이랑은 좀 구별을 하자라는 건데 이 눌림목 종목의 조건은 상한가 거래대금 500억 그다음에 요것들을 이런 조건이 있는 종목만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수익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좀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건데 최소 10% 수익 실현 가능하고요. 타점에 따라는 25%까지도 수익 실현 가능하다. 이건 제가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승률은 한 90% 이상이고요. 왜냐? 우리는 전략적으로 싸게 사기 때문입니다. 싸게 사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최대 손실률과 그다음에 만약에 손절이 나온다라고 쳐도 충분히 다음 종목으로 커버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눌림목 종목이 굉장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눌림목 종목 스페코, 엑세스바이오, 셀리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드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매수 타점이었는데 거의 지금 보시면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물론 이 구간에서 매수가 안 됐습니다. 여기서 매수가 안 되고 해서 이 구간에서 제시된 가격에서 한번 매수가 되고 나서 그날 바로 움직여줬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엑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간단해요. 이 검은 선에서 매수 그리고 플러스 10%에서 청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 바로 10% 정도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잘 뭐냐면 이 검은 선에서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와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수한 가격보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모습 나와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과 이 구간까지 보면은 거의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떠한 그 주가를 보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스페코 같은 것도 보시면 이틀 동안 매수 구간을 주고 나서 이날 매도 얼마나 깔끔합니까? 뭐 2, 3일이면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구간에서 상승한 이후에 이틀 눌림목 그리고 상승 뭐 이런 식의 쌍바닥 찍고 가는 흐름 나와주겠죠. 이거 보면은 여러분은 매매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 고가권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지금 눌림목 종목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또 다른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승했던 구간에서 한번 눌렸다가
가는 흐름. 근데 이 구간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이 딱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것을 제가 다 말씀드려주고 있다. 마찬가지나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뭐 한번 눌렀다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 뭐죠? 네, 제가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조금은 좀 변동성이 있거나 좀 크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작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종목들은 스윙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물론 이런 단기 트레이딩이 돈을 못 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매매가 좀 약하신 분들은 좀 잘못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지금 히든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들은 좀 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내가 아는 종목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CJ입니다. 이거 뭐 지주사 큰 거다라고 하실 텐데요. 최근에 뭐 지주사 관련해서 뭐 밸류업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올리브영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뭐 비비고나 뭐 햇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CJ ENM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인데요.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것이, 보시면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 지금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은 이 화장품 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 관련해서도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저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서 CJ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실적도 영업이익이 33.6%를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매수가는 그냥 시초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저는 이 구간 넘어가는 흐름 보세요. 지금 이런 쌍바닥 있고서 가는 흐름입니다. 그냥 깔끔해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내가 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뭐 급하게 매매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오래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꾸준히 좀 수익이 나는 게 보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내가 꼭 지금 뭔가를 단타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야지만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어떤 회사나 그리고 섹터를 산다 하는 기분으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조급한 마음만 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부를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매매 습관을 조금만 바꾸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다. 사실 뭐 미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 간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3만 5천 원이니까는 한 40%에서 50% 정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 CJ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는 바로 CJ입니다. 이 CJ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이 날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의 매매 방법을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영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신드라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엠폭스가 확산함에 따라 관련 종목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와 시젠, 눌림목 매매만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서 모두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CJ입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 시에 20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